영화 살인의 추억을 보신 적 있나요?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입니다. 이 사건의 범인 이춘재가 DNA 분석 기술 덕분에 30여 년 만에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이제 DNA 기술에 이어 인공지능까지 범죄 수사에 합류했습니다. 오늘은 범죄 수사 현장에서 활약할 인공지능 수사관의 이야기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학 전문 기자 이영환입니다. 범죄 현장으로 들어가 보시죠. 수사관들이 두 범죄 현장에서 각각 지문 하나씩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손가락이 다릅니다. 수사관들은 이 두 범죄 현장이 같은 연쇄살인범이 관여됐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문만으로는 두 현장이 한 사람이 저지른 곳이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사람이라도 손가락마다 지문이 다 다릅니다. 미국에서는 범죄인들만 지문 정보가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초범이라면 손가락 지문으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국민의 지문 정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할 정도로 완벽한 지문이 아니라면 그 역시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인공지능 수사관이 등장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문 상태가 나쁘더라도, 그리고 각각 다른 손가락에서 나왔더라도 이게 같은 사람의 지문인지 알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 컬럼비아대 기계공학과의 호드 립슨 교수는 지난 1월 12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지문 관련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진은 인공지능에 약 6만여 개의 지문 정보를 학습시켜서 나중에 서로 다른 손가락에서 나온 지문이 동일인의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 것인지 알아낼 수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미제 사건의 지문들을 다시 인공지능으로 분석하면 이 사건들이 동일인이 벌인 것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문은 손가락에서 땀샘이 솟아올라서 고리 모양으로 연결된 것을 말합니다. 임신 4개월부터 태아의 손가락에 지문이 나타나서 출생 이후에서 죽을 때까지 유지된다고 합니다. 각각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두 사람의 지문이 똑같을 확률은 640억 분의 1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그런 사람이 나올 가능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번개 맞을 확률이 640만 분의 1에 비하면 엄청나게 낮은 확률입니다. 지문은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여서 예전부터 신분증은 물론 여러 가지 보안 장치에도 활용됐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인터넷 뱅킹을 할 때 암호를 입력하는 대신에 지문을 누르면 바로 확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관들은 19세기 후반부터 범죄 수사에 지문을 활용했습니다. 그렇지만 지문이 각각 다른 손가락에서 나왔다면 동일인의 것인지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 바뀌게 됐습니다. 호드 립슨 교수 연구진은 미국 표준기술연구소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927명의 약 5만 3천여 건의 지문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이 지문 정보를 인공지능에게 학습시켰습니다. 그리고 인공으로 합성한 지문 50만 건도 학습시켰습니다. 인공지능은 이런 기계 학습을 통해서 같은 사람이라면 손가락이 달라도 지문마다 유사성이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터득했습니다. 연구진은 학습 이후에 인공지능의 성능을 검증했습니다. 이번에는 150여 명의 지문 약 7천여 건을 제시했습니다. 시험 결과 인공지능은 각각 다른 손가락에서 나온 지문이 동일인의 것인지를 77% 정확도로 알아냈습니다. 동일인이거나 아니거나 무작위로 맞출 확률 50%보다는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지문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문은 지도에 나오는 등고선 모양으로 동그란 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지문이 어떤 사람 것인지 알아낼 때는 이 동그란 선들이 특징점을 찾아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선이 시작되는 지점과 혹은 끝점을 가지고 각각 비교하는 방식입니다. 인공지능은 그와 달랐습니다. 인공지능은 고리를 이루는 이 곡선의 곡률 혹은 방향, 이런 것들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지문이 같은 사람의 것인지 알아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공지능은 기존에 있는 정보를 잘 정리해서 제시한다고만 알려졌습니다. 연구진은 이번 인공지능은 기존 정보를 학습하고 전혀 과학자들이 알지 못하던 새로운 정보를 찾아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연구진은 인공지능의 지문 판정 결과가 당장 법정의 증거로 채택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려면 더 많은 지문 정보를 학습시켜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정확도를 더 높여야 된단 말입니다. 인공지능 수사관은 이미 치안 현장에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CCTV 화면이 흐릿해도 인공지능 수사관은 그 안에서 범인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바로 걸음걸이의 특징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수사관들도 화면이 정확하면 그 걸음걸이를 가지고 특정인을 찾아냅니다. 흐릿하더라도 인공지능은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마트 CCTV와 스피커도 있습니다. 한밤중에 누군가가 비명을 지르면 그쪽으로 카메라를 돌리고 자동으로 초점을 맞추는 방식입니다. 그 소리가 정말 다급해서 나오는 소리인지 아니면 재밌어서
떠드는 소리인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지문까지 인공지능이 판독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1991년 3월 26일 대구 달서구의 초등학생 5명이 도룡뇽 알을 구하려고 산으로 갔다가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산을 온통 뒤졌지만 소년들은 찾을 수 없습니다. 소년들은 2002년 9월 26일 유골로 돌아왔습니다. 법의학자들은 소년들의 유골을 보고 타살됐다고 추정했지만 아직도 범인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미제 사건들이 많습니다. 유가족들은 공소시효가 만료되더라도 범인이 누구인지 꼭 찾고 싶어 합니다. 어쩌면 과학기술이 범죄에 희생된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이영환의 스코프였습니다.